2019년 가평 계곡 익사 사건의 주요 용의자가 공개 수배되면서 용의자들의 과거 행적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경기 주요 산들에서는 정상 표지석이 사라지거나 훼손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그 주요 사건 경위부터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용의자들이 지금 현재 공개 수배된 상태인 거죠? 네, 그 사건의 그 내용은 그 피해자의 아내가 내연 관계에 있는 그 공범과 함께 보험금 8억을 편취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두 번씩이나 그 살해의 시도를 했고요. 결국은 그 가평의 한 계곡에서 물에 다이빙 하게끔 유도를 한 다음에 구조를 요청함에도 이것을 묵살을 한 이제 이런 그 혐의들입니다. 그 두 번의 그 살해 시도와 관련돼서는 강원도 그 양양에서 상당히 그 독성이 강한 그 보고의 그 일정한 부분을 이렇게 먹이는 이런 행위, 그리고 또 그 경기도에 지금 용인 쪽에 그 낚시터에서 익사케 하는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만 성공은 못하고 가평에서 결국은 살해의 혐의를 받았고, 이것을 이제 이유로 해서 8억 원의 그 보험금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보험회사에서도 무엇인가 좀 수상쩍지 않는가라고 하는 점 때문에 보험금 지급은 이제 그 거절당했던 사항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사항에 관한 그 조사가 인천지검에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2차 조사를 하루 앞두고 행방을 감췄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월이 그 지난 시점인데 어디에 있는지 따라서 체포영장을 발급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개 지명수배를 한 상태입니다. 네, 사건 개요를 쭉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계곡 살인 관련해서는 이게 그냥 변사 사건으로 그대로 묻힐 뻔했다가 재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 수사 주체가 이렇게 상당히 변했는데요. 지금 말씀처럼 그 처음에는 그 가평 경찰서에서 조사를 그 시작을 했습니다만 익사 정황이 명백하고 또 주변에 탐문 수사 등을 했더니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일단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사 종결 처리를 그 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유족의 그 지인이 그 일산 서부경찰서에 그 제보 등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다시 이제 수사를 시작을 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살인 미수 2건, 그리고 살해 또 보험금 관련된 특별법 위반의 그 혐의로 의정부 고양지청으로 불구속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정부 고양지청에서 그 이 용의자들의 그 주소지가 인천이기 때문에 인천지검으로 다시 이제 이첩을 했고, 그래서 인천에서 재수사를 그 시작을 해서 2020년 처음 소환을 해서 1차 조사를 했고 2차 조사를 하루 앞둔 그 상황에서 이 용의자 2명이 행방을 감추게 되었던 것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수사기관 3곳에 이첩 등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대목은 처음에 초동 수사가 조금 더 철저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결국 이것이 증폭돼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 한 그 언론 매체의 탐사 보도의 또 결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 탐사 보도 매체에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범죄 혐의 관련성을 인지를 했는데 왜 수사기관은 인지를 못했는가라고 하는 아쉬운 부분도 있는 대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계획적인 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 정황들, 더군다나 보험금 자체가 상당한 액수이고 또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내연 관계에 그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처음부터 그 계획에 의한 것이 상당히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지금 그 30여 명의 관련인에 대한 탐문 조사 또 일정한 그 압수수색 등이 아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마 수사기관에서는 이것은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고 이른바 그 보험금 편취를 위한 위장 사고 가장을 통한 형태가 아니겠는가. 그 최근에 사실은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그 살해 사건들을 이렇게 유형을 몇 가지로 좀 나눠 보면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국내에서 요약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른바 그 외도형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는 거죠. 즉 일정한 외도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이런 방법, 또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보험금을 빼내기 위해서 접근을 해서
이성 관계를 유지하고 또 결혼 자체도 사실은 보험금 편취의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소위 말해서 보험금 관련된 살해 사건이 있는가 하면 예. 또는 처음부터 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가난하기 때문에 그것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뭐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뭐 기본적인 방법으로 보게 되면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경우가 사실 제일 많고요. 또는 이번 사례처럼 사고사를 위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특정적인 경우에는 이제 독극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제가 평가를 하는데 외도 관계 플러스 무엇인가 상대방에 대한 일정한 약점으로 포식적인 관점, 즉 일정한 표적을 삼아서 금전적인 이익을 보려고 했던 그런 것은 아니겠는가 이런 한번 임시 추정을 해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온라인에서 또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생전에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들이 좀 회자가 되고 있는데 관련된 그래픽을 함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호소하는 대목들도 보이고요. 생전에 남편이 이런 정황들로 봤을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심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상당히 남편이 의존적 태도가 보이는 것은 아니겠는가. 근데 의존성 자체가 좀 평균보다는 좀 많이 나간. 그래서 일부에서는 여성 용의자가 남성을 상당히 정신적으로 지배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봄직하고요. 더군다나 저 남성 피해자가 1년 연봉이 이제 6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 본다면 저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낼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네. 즉 도시락 편의점에서 살 돈이 없다. 또 생수 한 병이 지금 안타깝다. 또 운동화가 다 떨어졌는데 그것도 살 수도 없고 그런데 그와 같은 의사 결정을 지금 여성 용의자가 하는 것으로 지금 관계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안경도 사실은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샀다. 그러면 모든 경제적 결정권 자체가 좀 여성 용의자에게 있는 것인데 과연 무엇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인지 무엇이 저렇게 의존성을 높이게 했던 것인지라고 하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부부 관계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 의존성을 이렇게 북돋는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좀 여성 용의자가 갖고 있고 저 남성 피해자는 저기에 어떠한 사유 때문에 그대로 복속을 하게 되는 그러한 부부관계가 아니었던가 뭐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놓고 추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경위를 알려면 결국 신병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현재 국내에 머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해외 도주 가능성까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수사기관에서는 조속한 검거를 이렇게 자진하고 있는 듯한 이런 기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본다면 일정한 위치의 가능성 정도를 파악한 것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루 전에 조사를 앞두고 사라졌다고 한다면 그 나름대로 도주하는 이런 계획과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확보한 것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이제 해석도 해봄직한데요. 네. 어쨌든 출입국 관리 이 서류라든가 출입국에 관계된 것을 아마 수사기관에서 이미 파악을 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고 결국 중장기적인 도주 행각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숨겨줄 수 있는 인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이를테면 연고선이라든가 예를 들면 도와줄 수 있는 지인 관계에 대해서 수사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뭐 과거 같으면은 밀항도 가능하고 등등의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봄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과 인력과 연결망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제 이 용의자들이 과연 그런 것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점에서는 지금 시청자들이 제보의 역할 또 무엇인가 지인들의 결정적인 수사에 대한 협조, 제보를 통한 그것이 이와 같은 용의자의 검거를 앞당기는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